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면입니다. 뉴스는 사실을 전합니다. 하지만 맥락은 말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이면, 오늘의 뉴스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통상을 넘어선 선입금을 한 폴란드. 오늘 글로벌 이면은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왜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면서 한국의 금융 지원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돈부터 넣었을까요? 무기 거래는 보통 제품보다 금융이 먼저 움직입니다. 대규모 방산 계약은 국가 간 차관, 수출입은행 대출, 정부 보증을 전제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는 이 공식을 조용히 깨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택은 한국과 폴란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유럽 전체가 방산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방산 수출을 얼마에 팔았는가로만 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가격표에 적히지 않은 질문입니다. 왜 어떤 국가는 돈을 빌리지 않고 먼저 내는 쪽을 선택했을까?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방산이 더 이상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가 아니라 전쟁 이후의 질서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사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폴란드는 한국산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등 대규모 무기 도입을 추진하면서 한국 정부의 수출 금융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약 5조 원 규모의 자금을 자체 예산 혹은 외부 조달로 먼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은 매우 예외적인 선택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방산 수출은 대부분 금융이 먼저 확정되고 그 다음에 계약이 서명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방산 거래 구조를 잠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구매국은 먼저 금융 조건을 협의하고 금융이 확정되지 않으면 계약은 멈추며 계약이 멈추면 생산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폴란드의 이번 선택은 이 순서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은 사례입니다. 폴란드의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가격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자국을 동유럽 방위의 최전선 국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력 공백은 곧 국가 안보의 공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 협상 때문에 무기 도입이 몇 개월 혹은 1년 늦어진다는 건 폴란드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입니다. 전쟁은 준비가 끝난 뒤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전쟁은 준비가 덜 된 쪽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자율이 아니라 달력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금융은 비용이 아니라 속도의 대가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수출입은행은 상업은행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따라 움직이는 정책금융기관입니다. 아무리 방산 수출이 늘어나도 국가별, 기업별 대출 한도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1차 대규모 계약에서 한국 수출 금융을 상당 부분 활용했고 2차 계약이 논의되는 시점에서는 더 빌려주고 싶어도 법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건 도와주기 싫어서도 의지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빌려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폴란드는 이 구조를 매우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낸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폴란드가 한국을 정말 신뢰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선입금의 본질은 신뢰가 아니라 주도권입니다. 돈을 먼저 넣는 쪽은 생산 우선권과 납기 통제력, 그리고 협상의 위치 변화를 가져갑니다. 선입금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돈을 먼저 낸 쪽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는 선택했습니다. 이건 낙관이 아니라 문제가 생겨도 감당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이 순간부터 구매국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폴란드의 목표는 무기를 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폴란드는 전쟁 이후를 보고 있습니다. 무기를 유지하고 수리하고 다시 생산할 수 있는 나라. 그래서 폴란드는 계약서에서 항상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걸 우리 땅에서 만들 수 있는가?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장기 유지와 보수. 폴란드는 고객이 아니라 생산 파트너가 되길 원합니다. 이건 단기 거래가 아니라 10년, 20년짜리 산업 설계입니다.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폴란드 하나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은 급한데 금융은 느리고 기존 구조는 비싸고 경직돼 있습니다. 폴란드 모델이 성공한다면 일부는 현금, 일부는 금융, 그리고 현지 생산이라는 방식은 유럽 방산 거래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폴란드의 선입금은 호의도 감정도 아닙니다. 속도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극도로 계산된 전략입니다. 폴란드는 무기를 산 것이 아니라 시간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값을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이것이 통상을 넘어선 선입금의 진짜 의미입니다.